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면서 실수 안 해보신 분 없을 텐데요. 저도 결혼식 날 오전에 메이크업하고 결혼식장 갈 때 하필 한창 집회하던 종로를 지나가는 바람에 티맵의 도착 시간이 한 번에 1시간씩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고는 30분 거리를 3시간 걸려 도착해 결혼식 5분 전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8년에 진행한 삼성전자의 화성 EUV 기공식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부시장, 사장 등이 보는 앞에서 현수막이 거꾸로 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실수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배송 실수입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엘사의 대형 브로마이드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택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뜯었는데 박진영의 브로마이드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매자에게 박진영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겨주시려고 한 거냐며 항의하는데요. 판매자는 다른 분과 상품이 잘못 나간 것 같다며 사과를 합니다. 박진영 포스터는 다시 돌려보내드리면 되냐는 질문에 방문 수거를 한다고 했다네요. 이런 식의 배송 실수는 은근히 많은데요. 2015년 빡친다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하넥스에서 택배를 주문해서 45일 만에 받았는데 엉뚱한 게 와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주문했는데 이게 들어있어서 쌍욕이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있던 건 일본에서 산 몬스터 주식회사 피규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분이랑 물건이 바뀐 것 같다며 뽐뿌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저도 이하넥스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네요 라는 글이 나왔는데 본인이 구매한 건 이런 피규어 4개였지만 막상 온 건 일본 야한 만화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 주인이라는 사람이 본인과 바뀐 것 같다며 쪽지 좀 달라는 댓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바꿨을지 궁금하네요. 어떤 업체는 오렌지 색상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렌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판매자는 막교환 발송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네요. 거기엔 사과 드린다고 했으니 이제 사과가 배송될 것이라는 댓글이 배플을 하기도 했습니다. 늦게 오는 배송들도 종종 있는데요. 어떤 분은 2008년 1월 8일에 책을 주문하여 2009년 1월 7일에 물건을 받았다며 택배의 여정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부천에서 출발한 책은 서울과 삼척을 지나 서울, 울산, 진주, 천안, 창원, 의정부, 서귀포 등을 지나 1년 만에 고객님에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배송 지역에서 상품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떠서 GTA를 찍냐고 글을 올리기도 하였고, 어떤 분은 티셔츠를 주문했는데 10일 동안 안 와서 들어가 보니 배송 고민 중이라고 떠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지마켓에서 스위스미스 핫초코를 시킨 분은 2015년에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발주 실수입니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발주를 잘못 넣어 주식후를 1리터짜리로 배식했다고 합니다. 발주 실수가 자주 나오는 곳은 마트나 편의점인데요. 40개를 주문해야 하는데 0을 하나 더 눌렀다며 이렇게 쌓여있는 불닭볶음면을 보여주신 분도 있고, 어떤 편의점은 K준 치킨 샐러드를 대량으로 주문해 눈물의 폭탄 세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삼각 김밥을 자동 발주했더니 100개나 왔다며 2+1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 팔리자 3+3으로 바꿨다며 다 팔릴 각이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100개가 더 있다며 창고에 쌓여있는 삼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실수는 일본에도 많은데요. 미트소스 스파게티를 87개나 발주해버렸다며 미트소스 스파게티를 추천한다는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60개씩 발주하던 주먹밥을 실수로 2000개를 발주하여 트위터에 도움을 요청한 슈퍼마켓도 있는데 주변 대학교 등에서 단체로 사가며 결국 매진되었다고 하네요. 한 빵집에서도 식빵을 실수로 82봉지 발주하여 트위터로 도움을 요청해 당일 판매에 성공했다고 하고, 한 편의점은 라면 발주를 실수하는 바람에 별자리 운세 럭키 아이템을 전부 라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개자리만 개빵으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종종 발주 실수는 일어나는데요. 작년 루리앱에는 신입 여직원이 초대형 사고를 쳤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원단 1600kg을 주문해야 하는데 1600톤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해외 업체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너희가 지금까지 주문한 양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메일까지 보냈지만 신입은 영어 울렁증에 긴장해서 그냥 오케이를 했고 큰일 날 뻔했지만
해외 업체에서 대표에게 전화를 하면서 취소를 했다고 하네요. 자동차 용품을 생산하는 대동 하이렉스 직원은 1년 물량을 발주 넣었는데 10년치가 발주 들어갔고 입고 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다행히 다른 곳에 바꿔 쓸 수 있는 거라 재작업해서 나눠 썼다는 글을 블라인드에 올리기도 하고 LG 화학 직원의 친구도 발주를 10배로 넣어 10억으로 불어났는데 어찌어찌 잘 썼다고 합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이렇게 수습이 되지만 작은 기업들은 치명적일 텐데요. 올해 2월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각 티슈 주문 실수로 2천만 원어치 추가 주문했다는 글이 올랐는데 모델하우스에 납품하는 각 티슈를 이만큼이나 더 오더를 넣었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모델하우스에 로고가 찍혀 있어 반품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주문 실수한 직원한테 책임을 못 묻냐고 물어보자 직원은 애 키우는 평범한 아주머니인데 너무 많이 미안해해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여러 가지 뉴스를 타는 등 굉장히 유명해졌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해당 티슈를 구매하여 모든 휴지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직장인들의 실수는 은근히 많은데요. 2015년에 뽐뿌에는 신입의 실수 때문에 회사가 난리라는 글이 올랐는데 회사 문서 번호를 통일하는 작업 중에 각 부서명을 두 글자로 줄여 넣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생산관리부는 생관이 되었다는데요. 그런데 한 신입이 엑셀로 이런 함수를 만든 후 사수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전체 메일로 보냈는데 설계사업부와 자재지원부에서 어마어마한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도 올라왔는데요. 신입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받으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였고 신입의 사수 역시 상사에게 욕들어 먹으며 불려다녔으며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확인 메일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사업부와 자재지원부는 설계와 자재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롯데월드 미술품 훼손한 커플입니다. 롯데월드몰에서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스트리트 노이즈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반달이나 그래피티 같은 예술 작품들을 전시했었는데요. 전시 초입에는 체험존을 만들어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면 벽에 비춰주는 체험형 이벤트도 했다고 합니다. 작품 중에는 이렇게 액자에 전시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그래피티다 보니 아예 벽 전체가 예술 작품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중 존 원이 2016년에 내한에 수많은 관객 앞에서 2시간 만에 그려낸 언타이틀드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작품 앞에 당일에 사용한 붓과 신발 같은 퍼포먼스 장비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커플 관객이 이를 참여형 전시라고 생각하고는 전시되어 있던 붓으로 작품 위에 물감을 뿌렸는데요. 쇼핑몰에서는 30분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았고 CCTV를 통해 해당 커플을 추적하여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복원을 원하고 복원 비용은 1,00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미 이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였다고 하네요. 9월에 부산 LCT에서 했던 전시회는 커플 낙서 에디션 그대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더 유명해져 5억이었던 작품이 1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네요. 이런 예술 작품들을 복원하며 실수했던 사람들도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건 이 에케호모라는 성당 벽화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손상되자 한 할머니가 복원을 한다며 덧칠을 했는데 이렇게 복원되어 원숭이 예수라는 별명까지 붙습니다. 원래 없던 두루마리까지 그려넣는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할머니의 손녀딸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좌절했다고도 합니다. 성당 측에서는 법적인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그림이 유명해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당 그림을 패러디하기 시작했고 이 그림은 하나의 밈이 되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도 늘어 평소 대비 11배를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데요. 성당은 소송을 취소하며 성당 입장료를 1유로씩 받았다고 하고 할머니는 성당을 상대로 로열티를 주장했으며 결국 49대 51의 수익금 분배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와 커피 머그잔, 포도주 같은 굿즈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깨알같이 할머니가 평소에 그리던 그림도 20여 점 모아 전시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그림을 소재로 한 오페라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실수 하나가 하나의 산업을 만든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페인이 은근 이런 일이 많은데요. 성조지 성당의 기사상을 복원했는데 롯데월드에서 볼만한 작품으로 복원되었고 이 성모 마리아 그림을 가구 복원 전문가에게 복원을 의뢰했다가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마음에 안 들자 지우고 다시 그린 작품은 이거라고 하네요.
아주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스페인 팔렌시아의 한 건물에선 이 석상의 얼굴을 보곤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숭례문 화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여기 그려져 있던 용은 원래 이렇게 웅장했는데 복원한 그림은 이렇게 귀여워졌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